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비옥의 언제나 청춘. 오늘 그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공릉동의 마을 활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맨날 마을에서 만나다가 또 이렇게 근사한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개관 때 이렇게 그냥 이제 시찰하듯이 지나치겠다가 이렇게 앉아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아늑하고 늘 뉴스에서 보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지원 쌤은? 저는 먼저 떨리네요. 네. 스튜디오 너무 좋고요. 여기서 영상으로 또 저희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말씀을 좀 잘 나눠야 될 텐데 하나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예, 솔직한. 네. 그러나 워낙 잘 익숙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또 이 자리가 평소에 영상 수업 많이 했던 자리니까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선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쌤부터요. 예, 안녕하세요. 저 극단 즐거운 사람들 김병호라고 합니다. 공릉동의 연습실을 이제 갖고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지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요. 어떤 연극인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원이고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공릉 꿈마을 공동체를 처음부터 이제 같이 만들고 활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 지금 이 자리에 또 앉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동네에서 놀고 있는 센 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 언니요. 네. 제가 두 분을 이제 남매처럼 또 같은 김씨에다가 같은 동네에서 거의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보기에도 이렇게 표정이 닮았고 항상 밝고 열심인 점 이런 점들이 남매같이 느껴졌어요. 누가 오빠고 누가 혹시 누나고 따져보셨어요 한번? 제가 딸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머리가 하얘서 거의 같은 연배인데요. 네? 이제 10년, 이게 보통 사회생활에서 10년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도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남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릉 꿈마을 협동조합을 이제 결성을 했잖아요. 벌써 한 6년, 7년, 6년? 2016년도. 그래서 이제 초대 이사장을 해서 그 4년 임기를 직전에 마쳤어요. 거의 사무골 지원 선생님이 이끌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 그러시네요. 4년 동안 이제 저가 또 두 분을 알게 된 지도 한 5, 6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열심히 하셨고 정말 그래서 이제 마을에 그 중요한 상도 많이 탔고 상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게 될 것 같고요. 요즘 근황은 어때요? 더 바빠지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상이 그냥 일이 되기도 하고 일이 또 일상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경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네 배움터라고 해서 공릉 꿈마을 동네 배움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사업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일들, 사무봐야 될 일들이 좀 많아서 더 바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디상회가 4월 30날까지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노원 불빛 정원 만들게 되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제 저희가 반디상해를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다 해본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고 또 덕분에 이제 동네 분들 많은 분들을 또 알게 되어서 예, 뭐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김병우 선생님은 연극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예. 또 문화재단에 큰 일을 맡으셨어요. 그 어린이 극장의 총 예술 감독, 예술 그 직함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린이 극장 새로 또 단장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연극을 지금 40년 이상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한 10몇 년을 어린이 연극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 연극인하고 다르지 않게 이제 뭐 그 순수하게 연극만 했었는데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보는 연극을 전념해서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어른들한테도 누구나 동심이 있듯이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이제 한 10년만 하자 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건 2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을 지금 마을하고 이렇게 이제 깊숙하게 인연을 맺고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제 구에서 그 기존에 있던 소극장을 이제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극장을 책임지고 운영할 이제 예술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공모에 이 일은 내가 누구보다 좀 자부심을 갖고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공모에 응해서 제가 이제 선임돼 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10월에 개관해서 지금 최소한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기획 공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끝마을 공동체 마을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에서 힐링 노원, 문화도시 노원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지금 이 시대에 좀 틀리지 않다. 시대 아주 시대 정신에 걸맞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어린이 극장을 통해서 문화를 소비하는 좀 건강한 소비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게 어느 날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공연 한 편에 뭐 한 10분이라도 마을 분들이 이 공연을 같이 봄으로 해서 그 공연 현장에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함으로써 그런 경험의 영향이 각각 선생님들이 그 일터에서 알게 모르게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런 이제 소소하게는 그런 운동부터 그리고 이제 어린이 극장에 어린이 관객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는데 이제 그 안내하고 진행하는 것도 삶의 경험이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극장을 깊게 이해하고 어린이 문화를 깊게 이해해서 지지자가 되고 또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의 그 소비 중심에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기수별로 매년 이렇게 한 20분씩을 이제 모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6월 정도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시니까 그런 일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맥락은 연극이라는 매개가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일상 가까이서 스며들게 해서 스스로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우리 사회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뭐 이제 제 일을 사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원쌤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시 멈추는 사이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는데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피폐해진 거죠. 근데 그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벌을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둘러보면서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이제 또 들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반디상에 운영하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에코 챌린지를 몇 회 했었거든요. 커피 찌꺼기를 천수 텃밭에 보내서 거름으로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일회용품을 좀 자제하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를 좀 도모를 했었는데, 이게 일상에서 그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대용량으로 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걸 또 사면서 쓰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보면서 이게 맞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매번 들어서 그걸 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참에 마포에 알맹상점이 생겼고 이제 노원도 굉장히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뒤처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협치 사업으로 녹색 소비자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기반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원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가마디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에서 작게라도 조금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참에 이제 노원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또 같이 뭔가 해보자 하는 또 제안도 있으셔서요. 예산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마침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생태교육 이 생활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의 교육들을 계속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참여하면서 더 이게 와닿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 많이 됩니다. 이제 용기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직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지금 노원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공통의 로고 그리고 그 이름 있잖아요. 알맹상점은 그쪽에서 이제 만든 거지만 노원구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은 어떤 이름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네이밍 지금 공모 중이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릉동 꿈마을이 이런 분들의 수고로 좀 전국적으로 어떤 성지 같은 동네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보람도 있고 그들을 맞아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수고가 있지만 가장 큰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일단은 다들 목적이 있어서 오시기는 하거든요. 마을을 좀 궁금해 하시거나 학교와 마을의 어떤 문턱을 좀 낮추는 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쪽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이유로 오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출발을 이렇게 자원활동가 그룹과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함께 할 거리들을 좀 찾아가고 그걸 또 같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성공한 경험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도 조금 뭔가 어떻게 좀 도움받을까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늘 그러거든요. 우리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필연적이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거 너무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어떤 그 생활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누구든지 오시면 환대하고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과 또 새롭게 또 연결이 되어서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오시고
그리고 들여다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마을하고 학교가 연계되는 면에서는 공릉동이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 센터가 물론 중심이 됐겠지만 네. 그거를 계속 불씨를 살리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학교에 수업 들어가는 게 많죠. 굉장히. 네. 다른 동네에서 찾아보기 힘든. 학교라는 곳 자체가 약간 좀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공릉동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제 좀 강조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10년을 해도 우리보다 더 오래 한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고 단절됐다가 또 다시 하다가 단절됐다 다시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처럼 간사 그 기관 역할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 각자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각자 생계가 있고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이런 공공의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다 봉사를 요구하지, 인건비를 책정해 주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공공시설은 어디에나 있어요. 넘칠 정도로 있거든요. 근데, 좀, 닮아가야 될 건, 우리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같은 열린 개념으로 개방돼서 지속적으로, 왜? 마을 사람은 늘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꿈마을 공동체가 느슨한 연대라고 해요, 저희들이. 네네. 구속이 전혀 없어요. 회비를 내거나, 뭐,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시면 그냥 공동체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해주고, 이게 회의에서 뭔 얘기가 나오면, 그게 그냥,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어때요 했는데, 어느 순간 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센터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학습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 동네 읍사무소면, 뭐 교육청이면,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역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청소년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했고, 혹시 지금은 어떻게 좀 조금 봉사료가 나오나요? 어떠나요? 좀 고생하시는 사실 봉사료는 없죠. 예, 없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에 대한 강사비는 측정되어 있는데 강사비 재료비 정도이지 운영비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엊그제도 이제 책임감에서 저희 마을책 관련해서 좀 회의를 했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10년 이상을 활동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좀 정리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책임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마을책을 좀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한 11월, 12월 되면 좀 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배움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전혀 측정할 수가 없고 그냥 재료비, 강사비가 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일반 복지관이나 이렇게 월급을 받는 분들은 그 운영을 가능한 구조겠지만 일반 그런 배움터로 열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간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협동조합이라는 구조도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좀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최대한 벌지는 못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이 한 지금 2년 단위로 지금 이제 기수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5회차 정도면 10년 정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2년 단위로? 예, 2년 단위로 이제 가니까 10년 정도 후면 좀 인식이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디 가는 일이지 막 이렇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아까 뭐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닮아가려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예, 어떤 한 분야가. 그래서 공릉동에는 뭐 어르신 복지센터도 있고 다운복지관도 있고 공릉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이 기관들의 운영 구조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그 프로그래밍 뭐 노문화원이라든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주민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이런 활동이 우리는 이제 20년 차가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10년 차 정도 이후에는 많이 변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10여 년 동안 두 분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추억과 또 역사가 쌓였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그 생각나는 일들이 있다면 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마을 골목 안에서 마을 활동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다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상태여서 첫 번째 지금은 와글와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든든한 이웃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때 어린이들이 셀러로 참여하는데 거의 100명 정도 참여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소박하게 뭐 한 20팀 정도 이렇게 모여서 했었는데 초창기 때 처음 했었던 그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분이 저희가 꿈나르샤는 청소년 축제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어린이날 와글와글이 나중에 생겼군요. 네네. 어린이날 어디 아이들 데리고 저기 어디 용인에 있는 모 곳에 가서 이제 놀다 오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고생이죠. 완전 고생했다. 고생이지. 이거를 우리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네네. 거예요. 그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제안했죠. 그때 다 돈을 모으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저는 이제 동물병원과 화랑동물병원, 공릉의원 고맙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가서 정말 10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후원금을 다 받고 자전차 밑에다가 뭐 다 식당. 썼어요. 이름을 제가 다 쓰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넣어줘야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주변의 상가에 도움 받아서 뭔가 행사하듯이 다 그런 돈을 좀 모으자 해서 이렇게 정말 앞에 그 센터 앞에 있는 그 상가에서도 상인회에서부터 해서 다 또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그게 씨앗 자금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봉사하시면서 수익을 2천 원, 인당 뭐 2천 원 체험비를 받으면 그걸 또 모아서 그 기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기금이 마을 기금으로 아직도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회 적립되는 거예요. 또 쓰고 적립되고 그래서 돈 없이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처음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지자체에서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지원받지 못하면 또 행사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자기 그 상호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주고, 그쵸. 보람도 느끼고. 우와, 예. 진짜 굿 아이디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글와글을 너무 기다려서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거기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글와글이 정말 진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우리 지연쌤 아이디어가 어쩌면 그 와글와글이라는 그 아주 사랑스러운 그 행사를 잘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잘 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우 선생님은 어떤 일이 가장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마을 여행이 있고 그 꿈길장이 있는데 마을 여행을 이제 구청에서 그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 마을에다 제안을 해서 몇 사람이 모였는데 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끼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면 이제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럴 건 우리는 안 하고 딴 동네 가서 하라고 좀 부딪혔는데 그때 그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적극적인 마을은 없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틀리지 않다. 자기들이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견해로 봤을 때 그 의견을 그 이제 그때 당시 팀장님이 좀 못마땅히 하면서도 수용을 해줘서 저희 마을 여행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네네. 자발적 행사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좀 보람되고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해설사로 활동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행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을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을 여행이 저희 마을 사람들한테 아주 건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되게 이제 그게 좀 보람이 되고 꿈길장은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마을과 마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을의 청년들이 뭔가 지역사회에서 해보려고 시작된 일이에요. 그 마을과 마디라는 공간도 그렇고 꿈길장이라는 이 마켓도 청년들이 해보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사실은 우리 현실이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 현실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2년인가 하고 이렇게 손을 들게 돼서 이 일은 우리가 좀 이어가야 된다. 이 일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에서 이제 우리 그 활동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지원사업이 중심이 돼갖고 지금 꿈길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꿈마을 협동조합이 이제 주력 활동 이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많은 장터가 있습니다만은 그 장터의 운영 방식이나 이 과정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 현장을 가보면 이게 학습된 어느 전문가들보다도 진짜 이게 어느 장에서는 느낄 대단해요.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활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여행이나 꿈길장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건 관이 좀 지원해줘도 나는 무방하다. 뭐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하고 싶고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 참여를 못해도 그 사업은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 페이스북에 네. 4년 전에 그 꿈길장 제가 포스팅한 게 뜨더라고요. 그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꿈길장이라는 그 장 이름도 이쁘고 그 거리하며 파라솔 뭐 형형색색의 이런 상품들 또 그 상인들 그런 모든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착착착착 진행하는 그 스텝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느 전문 무슨 기획단 같은 그런 느낌 잘 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느껴지는 게 새해 시작하는 떡국 먹고 마을 걷기. 마을 걷고 떡국 먹기. 마을 그거. 걷고 맞다. 모여서 떡국 먹기. 마을 걷고 떡국 먹기. 그 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서 마을을 곳곳을 돌면서 새해 덕담하고 마을 소식 전하고 이런 설명 듣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그 고향 느낌도 나고 시골에서 명절날 그래서 다른 공릉동의 행사가 다 좋고 그렇지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너무 정겨워서 정말 자랑도 많이 하고 매년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런 활동들로 인한 결과물이 이제 상자랑 좀 해주시는데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네. 네, 상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참 자랑.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떡하나.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막 개인적으로도 뭐 상 추천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상을 바라고 활동한 건 아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마다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괜히 마다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주는 건 살포시 받아야죠. 들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 상에 욕심 부렸던 이유가 뭐냐면
북카페 다락이 2013년도에 그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공간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근데 노원구 최초예요? 네네, 최초예요. 2013년? 네네.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 좀 리모델링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이게 뭐 자금은 없으니까, 왜냐면 그냥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비만 최소한 벌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벌게 되면 저희는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이제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수익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상금. 네. 그래서 누가? 예? 그때 이제 행복둥지 이야기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한겨레, 우혁 선생님이 한겨레하고. 저한테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용을. 한겨레. 그거는 나중에 그게 그거요. 2013년 됐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걸 예. 이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상해 욕심이 내기 아. 시작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저 우기혁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셔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랑 이승훈 센터장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써서 그리고 공모에 냈는데 저희가 1등이 된 거죠. 그게 2013년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럼? 아니, 상은 상은 그때가 1회였어요. 이래요. 그때 저희한테 주신 게 그게 벌써 3년 됐나 봐요. 그렇죠. 그쵸. 네. 그게 1회였어요? 네네네. 한겨레가 일회 주- 1회에서 주최. 1등을 하셨다니.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을 받아서 북카페 다락을 리모델링을 네. 했고, 네, 거기에 이제 고무되어서 그 다음에 주는 상은 다 마다하지 않고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맞아요. 앞으로 좀 주실 거는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정보 주십시오. 아, 저도 보람이 있어요. 네, 네. 행안부 장관상을 네, 저희가 네. 받았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전국 1등상이라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에 저희 목숨 걸고 있습니다. 아, 역시 상이란 부끄럽네요. 건 좋아요. 네. 네. 또 특히 상금이 있어서 좋은 거죠. 네, 근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에 네. 왜 상금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러게.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 같이 모여서 즐겁게 이 상에 대한 그 보상을 스스로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희가 그럼 갖고 다니자.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센터에서 우리 간사님, 변수진 간사님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또 플랜카드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같이 그거를, 다니셨잖아요. 예, 네. 들고 그리고 이승훈 센터장님, 저 그리고 저희 안마을 신문 강봉훈 기자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뭐 마을 걷고 떡국 먹기도 못했으니까 그냥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좀 같이 계획도 좀 새롭게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많이 기억에 남네요. 아, 덕분에. 정말 특별한 세레모니. 축제. 네. 수상 축제를 특별하게 했어요. 네, 예, 굉장히 의미 있고 몰랐을 법한 사람들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 알게 그렇죠. 되고 네. 아, 꿈마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역시 아이디어 천재예요. 선생님 상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아시테지 연극상이라고 이제 명칭인데 제가 이제 협회 이사장을 이제 하기 직전 이사장님께서 이제 어린이 연극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좀 하대한다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이 보는 거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후진적 발상인데 아이들이 행복해야 뭐 어른이 행복하다. 아이들이 뭐 미래의 뭐 주인이다. 이러면서 그게 구호예요. 현실을 보면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해. 예, 그리고 어른 생각으로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어린이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모임인데 저희 협회가 스스로 우리를 격려하는 상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게 한 30년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가장 그 해에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 기여한 사람한테 아니면 기여한 단체한테 주는 상인데 그 상을 제가 이제 받아서 되게 상금은 사실은 아주 미약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금의 의미보다도 그 상의 의미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되게 또 영광스러웠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 어린이극장을 개관하고 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차에 이런 또 상을 받아서 우리 노원 어린이극장이 대외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해서 더 뿌듯했습니다. 예.
지금 상 얘기 중에 이제 보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뭘 이렇게 내세워서 뭘 받으려고 하고 이런 활동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 이 상의 이 힘이 또 다른 제가 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이 공릉동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원 선생님이 우리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상장을 들고 상패를 들고 마을 곳곳을 다녔잖아요. 굉장한 발상이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그렇듯이, 이게 좀 널리 알려져서 다른 이들하고도 이웃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좋은 활동으로 표창을 받고 이런 일은 많은 이웃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늦었지만 다시 한번 두 분 수상 축하드리고 상은 역시 좋은 것이에요. 그죠? 받으면 받음으로써 좋고 또 더 잘해라는 그렇죠. 그런 격려가 되기 때문에 상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역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이제 아까 얘기하고도 같이 통하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끊임없이 이제 선순환 뭐 이렇게 지속 가능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꽃마을 공동체의 10년은 우리 지난번 회의에 지원 쌤이 뭐 이제 마을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듯이 기부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재능 기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최소 비용의 활동비가 지급돼야 되고 그 지급된 게 일부는 또 기금으로 이렇게 그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순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아까 우기옥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자원에 대한 어떤 귀함 그리고 우리가 왜 아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앞으로의 10년은 좀 고집스럽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을재단 근사한데요. 네, 사실은 공릉동에서 2012년도에 저희가 꿈의 날 선포할 때 가치와 약속이랑 그리고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눴었던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10년 이 세월 속에서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0년 지나면서 또 다른 이제 또 10년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제 앞으로 함께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꿈마을 공동체 회의 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의 진화라는 책도 읽고 같이 줌으로 책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한번 또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대 과제,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마을재단에 대한 어떤 제안도 좀 한 거였는데. 30대 과제요? 네네, 30개.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을 와,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정리 중이에요. 예,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요즘에 너무 좋은 건 사실 전 좋은 것밖에 없어요. 후회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함께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그 공릉동에 어떤 도메인을 사서 이름을 걸고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려고 지금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마을책 이렇게 계속 뭔가 모아지고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 마을 단위에서 생기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교육 문화를 좀 건강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방향대로 지금 또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그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 과정을 저는 이제 옆에서 그냥 저는 방청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잘 자연스럽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좀 같이 잘 맞물려서 가듯이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랑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또 등장하실 분에 대한 또 기대 그리고 그분들의 성장에 대한 박수 막 이런 거를 같이 다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릉동 하면 감동이 있는 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공릉동 꿈마을의 남매 같은 10년치기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과 이웃을 위해서 긴 시간을 봉사해 주신 분이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마을 참 멋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